안녕하세요. 라오케알입니다. 마사지 그녀 2편 계속됩니다. 얼떨결에 무희의 아버지가 타고 온 툭툭을 같이 타고 방비행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저것 음식 재료를 마련하는데 그 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음식 재료의 비용은 모두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보고 난 후에 난생 처음 가는 무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희의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일가 친척 모두가 그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애들만 세봐도 대략 10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은 모두 20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분위기가 그러니 나도 모르게 진지해지고 신중해졌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도 드렸고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지어 모두 함께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챙겨갔던 돈 봉투도 무희 아버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어딘가에 놀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방비행 인터파크라는 곳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가보는 곳이고 일가 친척들이 같이 가니 그 분위기에 휩쓸려 또 어영부영 그 나들이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 일가 친척들 모두 즐겁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희가 이상합니다. 계속 짜증내고 혼자 인상 쓰고 전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는 나와 그녀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 무희는 굉장히 그 자리를 짜증스러워 했습니다. 무희의 짜증이 옆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눈치를 본 가족들은 더 이상 그 자리가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일찍 나들이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방비행 시내에 돌아와서 마사지 가게에 있는 무희의 숙소에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희가 하는 말이 나보러 내가 머무는 숙소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가 쉬는 숙소에 같이 쉬면 안 되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기어이 나를 숙소로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피곤해서 혼자서 편히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등이 떠밀려져서 마사지 가게를 나와 숙소를 향하는데 오늘 무희의 행동을 되짚어 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숙소에 가서 샤워를 하고 다시 바로 마사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무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마사지 가게에 들어서서 무희가 머무는 숙소의 방을 열어보니 피곤해 죽겠다는 애가 화장을 하면서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았지만 그건 분명 남자였고 라오스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니까 핸드폰을 이불 밑에 탁 숨기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무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심정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고 무희도 내가 내민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내 손에 올려놓더군요. 그렇게 나는 뒤돌아와서 마사지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며 남자 없다고 소리치더니 허탈하더라고요. 나는 무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다른 남자하고 영상 통화하는 거 봤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희는 메시지로 뭐라 엄청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방귀 낀 놈이 썩내는 법이죠. 나중에 동료 마사지사들에게 이러이러했다고 푸념을 늘어놓으니까 이해한다고 합니다. 다른 마사지들의 폰을 빌려 무희의 페북을 들여다보니 다른 남자하고 물고 빠는 사진 천지더라고요. 역시 예상대로 다른 남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이미 무희에게 남친이 있다는 사실을 동료 마사지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사지 가게에 있는 동료들 모두가 일심동체로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무희에게 남친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무희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척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자고 한 무희의 부모나 친척들이나 나를 등떠밀은 동료 마사지사들이나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행태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오스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바보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라오스의 끽 문화인가 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둘 사이에는 육체적 관계도 없었고 돈 쓴 것도 없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마음에 꺼릴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라오스에 아는 마사지사들 중에 하나로 편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씁쓸했지만 훈훈한 마무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희와 이별 후에 재미있는 라오스 사람들의 행동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마사지 가게 아줌마 한 명이, 마사지사 아줌마가 연락이 왔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 두었거든요. 뜬금없이 사진을 하나 보내더라고요. 그 사진이 누구냐면 그 아줌마 딸이랍니다. 나이는 무려 14살이랍니다. 뭐 하자는 거냐고 말을 하니까 2년에서 3년만 케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결혼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호기심에 케어라는 것이 무엇을 해줘야 하는 것이냐 물으니 학비하고 용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라오스에서 학비 용돈 해봐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지만 마사지 그녀의 행동과 거짓말에 이미 질려버린 나는 어린 여자는 싫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희의 성격이 지랄 맞다. 하지만 그 아줌마 딸은 본인 딸은 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같은 가게 아줌마인데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딸을 믿지 못하냐고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한 달쯤인가 페이스북을 보니 이 아줌마 역시 나를 차단했더라고요. 그 후에는 나는 라오스가 좋아, 방비행이 좋아 종종 자주 갑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우연치 않게 무희와 어울리던 마사지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밤 늦은 시간 배가 고파서 카오피아 가게를 갔는데 거기서 딱 만난 겁니다. 그녀는 26살인데 그 무희가 어울리는 그룹의 리더쯤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녀가 진중하게 나에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혼자 지내지 말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녀 역시 무희와의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뭐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의 핸드폰 사진첩을 뒤적거리더니 한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여자 어때? 그런데 사진의 주인공은 15살짜리 무희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소개해주는 태도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다른 놈 만나는 전 여친 무희의 친동생을 만나라고 내가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라오스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다 가다 알게 된 길거리 노점상 아줌마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방배에 있는 그 노점상 아줌마는 나이도 많고 또 그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그냥 얼굴 색깔 시커먼 주름 자글자글한 그냥 시골 라오스 아줌마였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남자친구 없는 라오스 여자를 찾는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아줌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라오스에서 여자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있는 것이 뭐가 대수냐. 그냥 그놈 차버리고 옮겨 타면 되지. 너를 만나면 되지 라고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이것이 라오스에서의 사랑이고 연애구나. 큰 울림이 있는 충고였습니다. 라오케 할 생각입니다. 수백만 번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북은 라오스 여자들의 인생이고
모든 진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못하시면 라오녀와 연애한다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 못하시면 라오스 여자에게 당하십니다.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처음에 정한 원칙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라오녀에게 스스로 정한 원칙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 구독자님은 스스로 정한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대부분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순진해 보이고 또 실제 순진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라오녀들을 코치하는 노련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 또 조심하시며 라오스에서 연애를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내심은 그런 연을 안 만드시기를 더 권해드립니다. 그냥 재미있게 놀다가만 하세요. 어렵습니다. 정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처받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외침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